네, 요즘 시장은 중동 이슈에도 주가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강하게 가는 모습인데요. 전쟁 노이즈를 이기는 실적 장세 속에서 대응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시죠. 오늘 이창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볼 텐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전격 연장이 됐어요. 근데 뭐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고 기술주의 랠리도 좀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정상시장으로 회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그 개별 기업의 강력한 호재가 맞물리면서 나스닥이 1.64%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2% 상승하고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거래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좀 시장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대화의 병행 국면으로 가면서 완화가 되고 반도체 쪽은 그 AI의 수요의 폭발과 그 정책적 수요라는 이런 격경사 맞물리면서 이제 시장 전체를 상승을 견인했고 백악관 대변인이 그 3일에서 5일간의 휴전의 기한을 둔 거는 사실 아니다. 그리고 폭스 뉴스에서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서도 거기에 대해 부인을 해서 뭐 이거는 또 시간적인 그런 타임라인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측면을 봤어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휴전 연장 언급과 또 그 이란이 또 그 사형 집행을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양측 간에 물밑 소통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그 지수를 더 강하게 끌어올렸고 국내 야간 선물도 2% 이상 그런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파키스탄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런 회담을 재개하려는 농력을 상당히 하고 있어서 전면전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없어졌고 시장 해석은 이란이 계속 강경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가 거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스크 완화로 좀 보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반도체 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구글 같은 경우가 그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을 통해서 그 베라루빈 플랫폼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있었고 마이크론이 8.48%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CXMT HBM 그 개발이 좀 그 난항을 겪으면서 진입 차질 이슈와 그리고 또 이제 대중중국 강화 이슈 그 매치 법안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450가 쇼스키드 그 라인이었어요. 거기를 딱 뚫으면서 감마스키 터졌습니다. 대규모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헤지펀드 자금이 하루에 $160억 들어오면서 필라델피아 전반적으로 감마스키까지 터지면서 마이크론이 한 네 가지의 겹경사가 터지면서 시고가가 갔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이 영향을 좀 상당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 시장으로 회귀 국면에서 실적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고 뭐 반도체와 AI 중심으로 기록적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고 마이크론 급등의 배경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는 휴전 연장 발언을 했고 이란은 좀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요. 뭐 중동발 불확실성은 있지만 유가가 올랐는데도 시장은 잘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백악관에서 부인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무기한 휴전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러면 혹시 장기적으로 교착 국면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뭐 3일에서 5일 단기 휴전 얘기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 카드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협상 타결에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사실 그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국내 지수가 튀었어요 위로. 튀었었는데 일단 부인은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독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시 전체 방을 꺾기보다 그냥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에 불과했구나. 라고 그렇게 시장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일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지금 그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결국에 노이즈를 발생할 때마다 실적 가치성이 있는 기업들은 눌림목의 매수 기회였던 것이고 이게 조금만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은 주가가 튀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반도체 종목만 주목할 게 아니라 종목이 확산되니까 실적이 가시화되는 종목들을 확산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기업들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원전, 그 조선 등등 방산 등등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조선 같은 경우도 그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원진이 들어간다는 이슈로 그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쪽은 실적은 좋은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려고 하면은 군함 쪽 이슈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요소가 나왔던 겁니다.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같이 움직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2차 전지 섹터가 강했던 것도 실적 시즌인데 최근에 그 퀀트 애널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2차 전지 섹터가 그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지진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섹터는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그 에너지 그 안보에 대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화되는 흐름이어서 그래서 이제 매크로적인 변동성이 있지만은 펀더멘탈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라서 매크로 변동성과 실적과의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있는데 방향은 계속 그 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이 중동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 요인에 그친다고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결국 1분기 호실적 모멘텀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테슬라가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뭐 매출은 뭐 시장 기대에 좀 부합하는 정도였던 것 같고 EPS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특히나 좀 잉여 현금 흐름 플러스로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영향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기대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 주당 순위, 매출, 손익, 뭐 단기 순위 다 잘 나왔고 다 괜찮은데 아쉬운 게 그 로보택시 쪽에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이 지금 텍사스 쪽으로만 제한되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장중 뭐 시간에서 4% 넘게 오르던 것들이 다 반납해서 하락 전환까지도 하는 거고 지금은 네네. 약간 강보합 수준에서 지금 머무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은 사실 사실 이 테슬라와 2차 전지 섹터 간의 연관성이 점점 약해지긴 하지만 동기화 지표는 됩니다. 이게 네. 이제 테슬라 이제 그 전기차 판매의 그 동향이 어떤 절대적인 동기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의 뭐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전방 수요의 가늠자가 되죠. Q의 가늠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안 좋았을 때 어떤 그 테슬라가 그 판가 인하의 압력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Q와 P의 어느 정도 척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ESS 쪽의 그 실적도 잘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쪽의 수주로 이어지니까 네. 그것도 이제 2차 전지 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최근에 근데 테슬라 주가가 현대기아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보택시 그런 그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 촉도가 네. 테슬라기 때문에 이게 가늠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 그 테슬라의 어떤 그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택시 이런 이제 타임라인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제조 공정 뭐 이런 일정에 따라서 현대차도 거기에 같이 밸류에이션 비교가 대상이 돼서 영향을 주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가 잘 가는 게 현대차한테도 사실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실적 발표 직후에는 시외 거래에서 주가가 4% 내외로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내림세로 전환을 했다는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잘 가면 결국 현대차 쪽으로도 굿 시그널이 된다라는 이야기시군요. 참 오늘 우리 시장도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7조 5천억 정도고요. 그러면 그 QOQ로 95% 상승 전망이라서 네. 사상 역대 실적인데 지금 그 스트릿 컨센이 한 41조에서 42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조 이상을 좀 바라보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네. 커머더티 그 디램 영업이익률이 84%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도 한 48% 정도로 전망할 예정인데 어제 시티증권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내년도 영업이익 합산으로 1,000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삼성전자 뭐 그 목표가 뭐 35만 원 제시할 정도로 반도체 쪽에 지금 계속 목표가 상향되고 실적 추정 상향돼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세론 견디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하이닉스를 옮겨가는 수급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반대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네. 삼성전자로 스위칭되는 수급이 있어서 오늘 네.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가 뭐 갭상승이 나오거나 해서 세론이 나온다 하면은 하이닉스를 바로 사기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적 기대감이 4월달에 좀 약간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단기차익 네. 매물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좀 이게 견디는 게 맞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만 네. 이제 삼성 하이닉스 간의 스위칭 그 수급의 이동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컨퍼런스 콜에서 HBM 상상 능력의 그 확대라든가 선단공정 중심의 어떤 신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소부장 쪽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2분기 모멘텀을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뭐 LT 그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가 ADR 발행 이력 그리고 D램 낸드 판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중동 이슈와 무관하게 HBM 등의 이런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일단 장기 공급 계약 이슈가 있고 6월 7월 달에 ADR 상장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관한 이슈들이 같이 있어서 이거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DR 발행 이슈는 그 4월에서 5월 초에 그 딜로드 쇼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미 투자자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그 반응이 이상 기대가 되고 7월 달에 상장 예상이 되니까 상당히 구체화됐어요, 이제는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아직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소캠2 129기가 양산 게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어떤 그 엔비디아와의 거의 표준화가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더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올해 2분기에서 3분기에서는 거의 4중, 5중 부킹 그런 주문이 대규모 발생이 예상이 좀 돼서 이런 업사이클이 내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메리츠에서도 지금 그 거의 분기마다 뭐 사상 최대 실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만 해도 78조, 분기 영업이 78조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론이 나오더라도 쉽게 네. 이렇게 매도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오늘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타이밍상 좋지 않고 만약에 반도체 매수하실 누리신다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약간 스위칭 수급이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좀 보시는 게 또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발표 직후에 좀 세론의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셔야겠고요. 삼성전자로 수급 스위칭이 되면 뭐 그게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HBM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 확인 여부가 또 핵심 관전 포인트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AI 열풍 속에서 K 부품사들이 슈퍼 을로 부상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재료가 쇼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K 부품사들이 슈퍼 을로 그 부상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단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턴 어라운드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국면인데 대부분 다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MNCC도 그렇고 그 FC BGA도 그렇고 이게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강한 이슈도 그런 것들이고 네. 지금 다 공급 부족인 게 여러 개 있거든요. 뭐 가스터빈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서 쇼테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쇼테지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단기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사자 우상향 궤도에 지금 상당히 진입하고 신고가도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MLCC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에 의해서 판가가 많이 네.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가격 결정권을 공급사가 쥐고 있다는 거죠. 기판도 그렇고 MLCC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품사들이 뭐 슈퍼 리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움직였고요. 그 삼성전기에 가니까 그렇게 부진했던 뭐 사막 콘덴서, 뭐 아모텍 이런 그 MLCC 기업들도 일제히 다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같이 간다 볼 수 있겠고 기존의 그 B2C 그 소비 그런 구조에서 많이 탈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중심에서의 그 범용에서 벗어나서 뭐 AI, 전장, 네. 로보틱스, 그리고 위성 이런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된다는 거죠. 이 수요가 다변화된 섹터는 그 반도체 섹터에서 그 호재가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고마진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올라가는 뿐만 아니라 이게 고마진 구조로 체질 개선 자체가 되면서 이게 멀티플 상향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뭐 앞다투어 뭐 목표가 상향되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아직 추가적인 판가 인상이 하반기 예상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렇군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해보면 뭐 공급 부족과 판가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단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평가겠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이익 레버리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네요. 자,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6,400선을 이제 터치를 했고 숨고르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벌써 4월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뭐 마무리 그리고 5월 장세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장세가 매크로 노이즈를 뚫고 네. 그 실적 펀더멘탈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가는 상황이고요. 그 1분기 호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의
기업들의 그 증시가 주가도 굉장히 강하고 하방도 상당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니 이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발생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증동 상태와 무관하게 실적과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기업들 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뭐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판가 인상되고 PF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은 일제히 다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장세에 좀 어떤 그 매크로 변수에 너무 매몰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매크로만 봤을 때 하이닉스 급락해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동 사태는 정세가 예측할 게 아니라 그 외부 노이즈와 무관하게 이 성장에 담보된 기업들은 계속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전쟁이 장기화된 거에 대해서 거의 일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기업들 실적 추정치 계속 상향되고 있으니까 그런 실적 추정치 상향된 기업들 꾸준히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AI와 관련 기업들은 요즘은 그 AI만 붙으면 더 가니까 네. 이거 잘 보시고 그리고 5월 달이 다가오잖아요. 네, 네. 5월 달 되면 세린메이 뭐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지난해는 그 바이메이였어요. 그때가 시작이었거든요. 네, 네. 나중에 그 코스피 차트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그 차트 보시면 5월 달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바이메이가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생각하겠지만은 네. 지난해에는 바이메이인 걸 감안하면은 기계적으로 이게 어떤 시장을 이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세린메이가 아니라 리밸싱 인 메이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밸런싱 인 메이. 네, 리밸런싱 인 메이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세인메이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5월 달에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해요. 네. 이제 하지만 5월 달에 그렇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매도하게 되면은 주도주를 놓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뭐 그와 같이 MACC, 뭐 FCPJ 이렇게 실적과 모멘텀 같이 있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5월 달은 시장을 떠나는 달이 아니라 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렇게 이제 보시겠고 그리고 이제 덜 오른 실적주로 약간의 스위치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은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아직 덜 오른 기업들로 일부 좀 포트 이동해서 그렇게 추가 수익을 노리는 형태로 해서 어떤 영리한 그 로테이션 딜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 아무래도 좀 매크로 변수보다는 실적, 거기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중심으로 대응이 좀 앞으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덜 오른 실적주로 수급을 이동하는 영리한 로테이션이 필요해 보이고요. 5월에 시장을 떠나기보다 리밸런싱인 메이라는 점으로 5월 시장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가장 경계해야 할 투자 실수 같은 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크로 이슈에 빠져가지고 시장을 다 올 현금화한다든가 이런 식의 네네. 그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 그 종목이 확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포트를 잘 구성하시고 네. 계속 뭐 4종목 이상 뭐 그런 식으로 포트 구성하시고 약간의 종목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건 실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5월 장세 단순히 피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죠. 오늘도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